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1편으로 방송했던 현대중공업 지주편을 준비했습니다. 터널을 지나며 현대중공업 지주, 네, 주가와 배당률의 변화, 그리고 누적 자사주 체결 현황, 유가 전쟁과 트럼프, 마지막으로 항공주를 패대기 쳐버린 워렌 버핏 내용 등을 담아봤습니다. 3월 17일 자정 가까이에 올렸던 황금알을 낳는 거의 1편 현대중공업 지주였죠. 시장이 공포 속에 빠져 있을 때 매수 또는 분할 매수를 말했던 처음 종목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의 편의 처음 종목으로 아직도 그 당일 기억이 제게는 생생합니다. 네. 가장 저가가 3월 17일 가장 저가가 19만 9,500원이었고 종가가 21만 4,500원이었죠. 하지만 3월 17일 이후 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매수 또는 분할 매수를 외치다가 3월 19일에는 뭐 분할 매수로 다른 종목을 방송하면서도 현대중업지주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개인적으로 썼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뭐 분할 매수에 대한 마음이 꺾이지는 않았었죠. 코스피 지수에 마치 돈을 걸듯이 최대한 넓은 업종을 다루면서 분할 매수를 계속 외쳤었으니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7편까지 하고 7 다시 뭐 또 몇 다시 1편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방송을 계속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고 하시겠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1편 현대중공업 지주가 지주에 대해서 감회가 남달라서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들을 늘어놨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주 일자별 주가 변화 및 배당률 현황을 한번 봐보죠. 기준 날짜는 오늘 4월 6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방송을 했던 3월 17일 종가 그리고 3월 17일 저가 이렇게 주가와 배당률을 각각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가의 경우는 3월 17일 종가 대비 약 7% 상승했고요. 3월 17일 저가 대비해서는 약 15%를 상승했습니다. 배당률 매력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주가가 올랐으니까 배당률은 당연히 낮아졌겠죠. 3월 17일 종가 대비해서는 약 0.56%가 하락했고 배당률이요. 3월 17일 저가 대비해서는 약 1.21%가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배당률은 여전히 8% 이상 4월 6일 기준 8.0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중공업 지주 자사주 체결 현황입니다.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자사주 체결이 되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는 좀 오르던 내리던 열심히 꾸준히 사네요. 일별 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를 사고 있는데요. 누적 체결률은 4월 6일 오늘 기준으로 48만 8천 주 총 사겠다라고 한 수량에서 39만 5,157주를 매수했습니다. 약 81%를 매수했으니까요. 이 체결된 현황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유가 공포가 꾸준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저유가 해결이 왜 쉽지 않고 공포스럽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개입, 그러니까 국유성을 띠게 되죠. 이런 생산량에 있어서.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러한 기름 사업이 국유 사업이 아닌 민간 사업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유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가스 소비량이 줄겠죠. 왜냐하면 기름값이 싸졌으니까 굳이 가스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쉐브론이나 여러분들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엑슨모빌 이런 미국의 메이저 석유 업체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맞겠어요. 가스 소비량이 줄어서 채산성이 엄청나게 나쁜 회사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점점 망해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메이저 석유 업체들은 난로 셰일가스 기업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유가의 공포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길게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었죠.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입 원유에 관세를 붙일 수 있다. 즉 저유가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기름을 팔게 될 때 세금을 붙여서라도 가격을 올려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사우디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이런 대형 석유 업체들은 진짜로 화가 나겠지만 또 셰일가스 업체들과 그리고 이런 셰일가스 업체들이 망했을 때 진짜 패닉급 실업을
겪게 될 그런 미국인들은 정말 환호할 수밖에 없는 얘기겠죠. 네, 이런 상황이 현대중공업 지주에는 뭐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뭐 오늘 주가를 보면 사실 답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고배당 투자의 매력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이런 말들이 참 고배당주를 잘 대변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거의 먹고 황금알 먹고 마지막 말은 좀 어설프네요. 네, 이 배당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최근에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워렌 버핏은 코로나 사태로 항공주를 안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월 27일에는 델타항공 주식을 추가 매입까지 했었죠. 그런데 미국 날짜 기준으로 4월 1일에서 4월 2일 동안 델타 및 사우스웨스트 항공 지분을 10% 미만으로 다 낮췄다고 합니다. 엄청난 손절매를 해버렸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패대기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배당이 없는 종목에 대한 워렌 버핏의 표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항공주들은 구제금융 신청을 해버렸죠.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구제금융으로 생긴 빚을 완전히 다 갚을 때까지 다 갚고 나서도 1년 동안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을 뿌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배당금이 없는 주식을 뭐하러 가져야 되나 이렇게 반문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또 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봄이 오면서 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하니까 정말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부 투자자분들은 어느새 뭐 열매를 조금씩 따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래도 여러분 열매는 한꺼번에 따는 게 아니라 익은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따야 되겠죠? 여러분들 꽃이 피고 열매를 따고 희망찬 얘기 열심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장에는 다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만이 아니라 눈 잠깐 깜빡거린 이후에 바로 코앞에 있는 미래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언은 조언일 뿐 아무 의미 없고요. 주식 매수 매도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책임은 누가 진다? 100% 매수인 매도인이 지게 된다. 지금까지 철판 김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